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7월 연준 회의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회의 전부터 관심이 됐던 7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확실한 통화 정책 여건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더욱더 약세로 떨어지고 있고 금 가격은 반대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방금 전에 이제 연준 회의 결과가 끝났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그 월가에서 가장 그 화두가 됐던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용어일까요? 네, 아마 전에 그 이렇게 회장의 전 네네. 부인이 지금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오늘 그 반독점과 관련된 분위기로 아마 그 전 부인의 위자료가 한 1조 이상 이렇게 더 올라가겠다. 어, 이게 나스닥 주가를 그 끌어올린 배경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뭐 최대 이슈는 페드 회의였죠, 7월. 그렇죠.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회의의 내용들을 그때그때 보면 새로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걸 좀 역사적인 데이터를 좀 개일적으로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놓을 게 없죠. 항상 7월 회의는 내놓을 게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3월 임시회의에 이미 내놓을 거 다 내놨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사태 이후에 서로 코로나 사태가 극복할 때까지 금리든 유동성이든 다 주겠다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7월 회의는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었다. 그리고 하반기 통화정책 회의를 이렇게 보통 7월보단 6월에 앞당겨서 경기 전망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는 페드 자체가 내놓을 게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뉴욕 증시에 더 관심이 됐던 것이 오늘 기업 권력을 국가 권력을 이렇게 우월다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기업 권력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장신이 보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앞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반도점 청문회가 되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그렇죠. 자꾸 트럼프가 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경기부양책도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전에 했습니다. 트럼프가 경기부양책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오늘도 파월 의장이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더 크게 됐죠. 여기 1조 달러인데 여기 3조 달러.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역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기업 독점도 하원에서 되죠. 하원은 민주당이 우월적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업 권력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저 들겨야 된다 하는데 오늘은 IT의 산업 추세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볼 때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코로나의 스트레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코로나 사태에서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아마존이든가 이런 데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나스닥 주가를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역시 이러다 보니까 초저금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실 그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지고 오늘 93 초반 레벨 때 93.1대까지 그 떨어졌는데요. 국제 금값은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지속되고 있죠. 그런 각도에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또 한 가지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3시경에 뜻하지 않는 좋은 결과 예상은 됐었습니다는 뜻하지 않는 좋은 결과가 한미 통화 수업이 9월 말로 600억 달러 이게 만기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연장하느냐. 그것도 중심국인 미국과의 통화 수협자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미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에는 상당히 좀 연장 상태에 대해서 불투명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는 내년 6월 말로 연장했던 내년 그 3월 말로 연장했던 것은 사실 그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지금 초저 금리가 되고 달러 약세가 더 떨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 워낙 강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7월 위기설 제기할 때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하는 입장을 제기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한미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에서 우리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것이 네. 국제사회에 감지되면서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들이 1조 3천 정도 들어왔죠.
그중에 1조 원 정도, 약 80% 이상을 삼성전자를 샀죠. 네. 일부 사람은 뭐 이렇게 언택 관련된 주식을 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국제 분위기를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묘 샀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한 3천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약 2,900억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죠. 네. 이게 이제 그런 국제 분위기다. 지금은 국제 분위기를 모르면 감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금융사 CEO 회장이라 하더라도 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한미 통화서 협정됐죠. 미국의 초저금리 유지됐죠. 달러는 약세됐죠. 피셔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같은 신흥국들의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오고, 신흥국들의 외국 자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대부분 다 나갈 때 유동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력 업종을 생각한다. 오물딱조물딱한 이상한 업종을 하면 나갈 때는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유동성에서 달러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확보하기가 좋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업종을 아주 대폭적으로 산다 이렇게 됐고요. 주쪽에서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한국은 지금 규제. 한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뿐이 없지 않느냐. 차기의 그 대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얘기해서 해외에선 그렇게 붙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 무슨 부동산, 전부 대통령서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전부 부동산. 입법도 부동산 하는데요. 사실상 규제로 붙이는 것이 한국의 지금의 대외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속에 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께서 연일 현장으로 가면서 이 창업자 정신,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현장 감각이. 두 번째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평탁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사실상 투자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대조를 보이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는데 부동산 정책뿐이 없지 않느냐, 부동산을 강도 있게 규제하는데 그 와중에서 사실 그 투자한다는 이런 것이 사실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첫 번째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확인되고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 다른 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들어와서 투자한다. 그럼 국제 추세 리쇼링이랑 맞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이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른 여건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국의 외국 자본의 전부는 한국의 주식 산다, 한 삼성전자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좋은 모습이 전개되는 거다 하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FOMC 회의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워낙 뭐 코로나 이런 경기 상황 속에서 변곡점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었죠. 네네.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보면 3월 회의의 임시 회의에 사실 내용에 이렇게 전부 풀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습니다는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걸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일단은 당면한 코로나와 경기 문제 관련해서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 문제가 결정된다. 그러면 현재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려우면 재봉사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월가라든가 우리 투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네.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뭐 페드도 생각지 못했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거품 논쟁이 있죠. 그리고 뭐냐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거품도 해소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적이고 세계 중심 통화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페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이제 페드에서 지금 7월에서 관심이 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화 정책의 향후 경로에 관련해서 자 양적완화 정책, 정크 펀드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대상 축소. 지금 쓰레기 채권을 지금 매입한다는 있는데 네.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언스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트 프로트 문제 이런 문제도 이번에 사실 하반기 첫 회의만큼 상당히 관심이 됐었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페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실 당면한 문제가 있죠. 페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뭐냐면 아시겠습니다. 예일드 커브 문제, 컨트롤 문제. 그래서 그 문제 최종적인 보고 문제에 있어서 예일드 커브 컨트롤 문제. 그 다음에 지금은 주변국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니까 이거 좀
다음번에 관여했습니다. 다음번에 세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일드 커브 컨트롤 문제, 당면한 문제죠. 네. 페드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자, 주변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하고 있고 디지털 엔화 도입하는데 디지털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측면이 이번에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 국제 추세에 맞춰서 미국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당면했던 7가지 궁금증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회의에서 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7가지 입장에 대해서 확실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확실한 게 나온 게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의에 대해서 사실 코노테이션과 함께 언어의 기록과 함께 7가지 입장에 대해서 지금 페드가 이렇게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의 이번에 7가지 사항의 궁금증에 대해서 일단은 경기라든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6월에 경제 전망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는 코로나에서 결정될 것이다. 근데 코로나는 불안 요인이 있다.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종전에 유지했던 초저금리 상태, 제로금리와 그 다음에 사실 그 정크 본드를 포함한 무제한 채권 매입 방식에 의한 사실 돈을 공급하는 방식은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 거품과 달러 가치 이 문제는 굉장히 이번에 월가에서도 관심이 됐습니다. 워낙 그 제2의 닷컴 버블 붕괴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지금 뭐 달러의 그 제2의 중심통화 전락설까지 이렇게 나올 만큼 달러 가치가 연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카멘트할까? 카멘트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크게 달러 가치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돌 수. 예를 들어서 페드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 거품이 우려만 됩니다. 거품 우려된다면 아마 주가 나스닥 지수 폭락했을 겁니다. 그렇죠. 달러 가치 지금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유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빠르게 행복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 거품, 달러 가치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우선순위별로 좀 이렇게 지금 많은 현안을 처리하는 각도를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뭘까? 주가 거품이라든가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가 됐지만 우선순위는 뭐냐? 우선순위. 코로나 문제 해결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게 우선순위냐. 그러면 거품이 우려된다 하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초저금리 유지하고 코로나 문제에 대처하는 거죠. 그런 것이 상당히 조화롭게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적 완화 정책, 쓰레기 채권, 페드 입장에서 신뢰를 유지해야 되는데 쓰레기 채권을 유지한다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페드의 그 신뢰를 유지하는 데는 어렵습니다는 그래도 코로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균열하는 게 뭐냐. 우선순위를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정크 펀드 문제를 차후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은 뭐 2020년까지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죠. 요거는 이제 FOMC의 금리 결정으로 나오는 것이 닷프로트입니다. 닷프로트 보면 6월에 회의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죠. 그래서 그 중심값을 보면 제로금리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월가의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 문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는 6월 회의에 기조해서 더 이상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차기 과제로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달러 도입하는 문제죠. 왜냐? 세계에서 보면 경제 패권을 다투는 이러한 중국에서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서 이 온라인상, 모바일상에 굉장히 빨리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프라인상에 지금의 달러 이렇게 지가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활동이 어디로 시청자 여러분 많이 가고 있습니까? 온라인상이죠. 거기에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의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중심통화, 기축통화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빨리 가야 되느냐? 가야죠. 지금 상태에서. 근데 경제 패권 다투는 상태에서 중국과 연일 마찰 일으키는데 자, 중국을 위안화 다음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여기 퀘스천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더더구나 가장 미국과 밀접 관계를 유지했던 아베, 중국에 대해서 가장 적대시했던 아베도 역시 엔화가 디지털 위안화가 정착될 때는 굉장히 중심통화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하반기 구정 계획에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보면 세계에서 경제 패권에서 이렇게 보면 유럽 지위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경제 지위가 올라가는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들어와. 그다음에 가장 협조 관계를 들어왔던 일본도 디지털 엔화 들어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미중간 마찰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그 달러에 대해서 페드가 입장을 좀 내놓지 않겠느냐 했던 건데요. 이 문제 또한 사실 9월 여름휴가철 이후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번 어제도 이제 우리가 7월 이기설이 안 되니까 일부 비관단지 9월 달 뭐 또 이기설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얘기한 사람들 좀 발본색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회의 결과 이후에 보면 자 페드 회의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값은 올라갔죠. 오늘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회의 직전 전후에서 시장 포지션에 참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데요. 지금 아까 박홍 캐스터께서 아주 모처럼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미국의 주가와 관련해서 한국의 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 지금 반독점에 관련돼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게 향후 목표가 상향 네. 이게 나왔습니다. 이 목표가 상향은요 대체로 보면 아이비들이 6개월 정도의 투자의 변화가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는 목표가 상향, 부정적이 있을 때 목표가 하향 합격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자회사의 상장 요건에서 보면 10월 달 상장 요건을 많이 하죠. 물론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사실 미국의 주가가 자 전행국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IPO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주가가 떨어진다 예측할 때는 IPO 기업 상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안 오겠죠, 당연히. 네. 주가가 떨어지기가 예상할 때 IPO 상장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해 줄 때 좋은 요인이 있으면 나쁜 요인이 있으면 결론은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지적을 하시는 이런 그 분들이 이제 시회장님께서 그러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할 때는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국 증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요인도 있고 나쁜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저희 앞서서 이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뭐냐 도대체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IPO라는 것은 기업의 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IPO 상장을 그때 맞추는 거거든요. 네. 주가가 하락한다 하면 IPO 상장.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업을 운영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할 때 IPO 상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목표가 상승한다, 상향한다, 그 다음에 IPO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것이 9월달, 10월달 하면 9월 이기설이 가능성이 적겠느냐, 나타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9월 이기설 관련해서 비관론자들이 3월, 7월 안 돼, 9월 또 연기해 이렇게 했는데요. 자, 미국의 그 IPO 업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가 거품의 주가가 높아져 있는 이러한 이렇게 미국의 그 이렇게 슈퍼스탁들의 주가가 목표가 상향하고 그다음에 IPO가 어느 시기에 지금 잡혀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향후 투자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역시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경기에 대한 입장이 더욱 눈길을 끌었었는데 지난 6월에 나왔던 경기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6월의 그 경기 전망할 때 감했던 내용을 오늘 고스란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도 아까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는 사실 경기적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6월 기조가 없으니까 지금 월간 내부의 예측 기관과 학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냐 하면 1차 논쟁이 3월이었었죠. 루빈이 I자형. 그다음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트럼프 대통령이죠. 경기에 대해서 로켓형. 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데 트럼프 대통령들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크는데 어떻게 로켓 이렇게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된다. 이건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인 이렇게 비관론은 사라졌다. 이게 경기가 그래도 숨통이 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2차 논쟁이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경기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다시 거꾸로진다 하는 W자형, 그 다음에 V자형, U자형 낙관론에 해당되죠. 그러면 페드의 6월 전망을 한번 지금의 기조니까 6월 전망의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장률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마이너스 6.5% 빠진다.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내년이죠. 5%로. 그러면 올해 6% 빠지는데 내년에 사실 5% 플러스가 나온다면 1년간에 10%포인트 기저관이 있다 하더라도 10%포인트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일부에서 얘기는 W장이라든가 W장 설령 간다 하더라도 W의 처음의 저점보다는
두 번째 저점은 올라간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W이기 때문에 저점이 두 개가 동일한 위치가 있습니다는 지금의 페드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가가 50% 이상 됐으니까 미 국민들의 자산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소비가 좀 되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둔화된다 해도 첫 번째 저점보다는 두 번째 W장의 두 번째 저점은 좀 올라간 형태다. 그리고 페드의 저 전망으로 볼 때는 백신 개발만 전제가 된다면 V자형 시각이 된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다 해도 완만한 U자형 시각 이런 식으로 해서 3월에 아주 이렇게 통화정책 기제는 3월의 기조를 유지했지만 사실 경기적 측면에서는 페드의 그 부양조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면서 3월보다는 많이 숨통이 터진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페드는 평상시에는 좀 시장 친화적으로 가다가 이 코로나 같은 상황 비상사태에서는 확실히 좀 앞서서 나가는 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팬데믹이 다시 올 경우에는 페드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페드와 시장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랑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제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이렇게 입장에서 네. 자, 페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들어갈 땐 시장 친화적 정책을 치는 게 페드의 가장 정통입니다. 네. 이게 또 경쟁력이면서 근데 시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코로나 사태에서 그러면 정책 단계에 나서는 거죠. 그때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사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자연법칙을 보면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외부성이 엑스터널티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 외부성에선 공공성이 포함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처럼 코로나 문제에서 이 프라이빗 코스트 사적 비용에 비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공공 비용이 상당히 소셜 코스트가 높아졌죠.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죠. 그러면 뭐냐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죠. 시장 경제에서 경합성이라든가 내가 돈 준 사람이 그 제품을 독점적으로 한다 하는 배제성과 독점성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맡겨놓으면 오히려 뭐냐 시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 마켓 페블러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거거든요. 자, 정부가 나서는데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지켜보는 거죠. 많이 숨통이 터졌으니까. 자, 시장이 자율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경기 회복될까 아닐까.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또 시장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돼. 지금 돌아간다. 시장에 맡겨놓는다. 정책 결정 포지션 변경 없다. 잠깐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페드가 우리가 우려하는 2차 팬데믹 비상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페드가 나서는 거죠. 그때는 사실 다시 한번 어려워질 때는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 이거 이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거죠. 잘 될 때는 맡겨놓으니까 이게 세 가지다. 수익률 곡선 컨트롤 문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적완화 정책에서 이번에 정크펀드 포함을 언제 배제시킬 것이냐 더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의 향후의 그 비상대책이 됐을 때 향후 증시 모습과 경기 모습과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모습 좌우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남아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2차 팬데믹이 올 경우에 거론되는 최후의 안정책 중에서 앞서 세 가지 중에서 수익률 곡선 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완전하지만 네. 6월 이렇게 회의 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상한제에 사실 수익률 곡선 컨트롤을 융합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렴가 한번 보세요. 네. 지금 금리 상한제 2%를 몰과 목표 2%들을 이렇게 결정했다 하면 사실 시장 금리가 2% 벗어난다면 페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페드한테 자동적으로 채권을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시중의 유동성 빠지고 시중의 유동성 더 공급하고 네. 매입하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반비례 관계 떨어지겠죠. 네. 2% 밑에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에서 시간이 더 됐기 때문에 짧게 요건 이제 뒤쪽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자동적으로 앞으로 돈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거 자동적으로 돈이 공급해 인플레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우려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달러는 세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우려되니까 어떠냐? 인플레 해칭 기능은 게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과 기금속은 페드 회의가 이후에도 올라가는 게 바로 그렇다. 이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간 통화 수업, 초저금리 유지, 달러 약세, 크리자문, 한국의 삼성전자 외국인 자본과 함께 최근에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왜 이렇게 금값이 더 올라갈 것인가 하는 측면은 이런 것 같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외 안전변에서.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제가 이제 제로 금리니까 기준금리에서 자 2차 팬데믹 될 땐 마이너스 금리가 되느냐 하는 측면이죠.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금리는요, 미국에서 보면 대선이라는 이렇게 특별한 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제를 주장하는데요, 대선을 불과 4개월도 못 남은 시점에서 페드가 뭐냐 어찌됐든 공정성에 의해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제 되면 페드가 뭐냐 정책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보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마이너스 금리제가 도입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유동성,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금급 펀드를 포함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또 미국은 보면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서에서 보면 미국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준금리 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사실 그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양적완화 정책에서 돈이 더 풀어져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이 월가의 그 시장 참여하려면 달러 버리고 세르고 금 기금속 베팅하죠. 바이하는 거죠. 이게 회의의 결과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페드가 마이너스 금리제를 실제로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정책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이 대목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제롬 파월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래서 종전의 유지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자 기업들이 있잖아요. 전앵커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자 트리플 B 이상의 투자 적격 상태를 잘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 이건 기업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치 못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잘 관리하던 투기 등급이 떨어졌다. 이건 기업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게 정크펀드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매입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팬데믹이 되겠다. 2차 팬데믹. 그러면 투기 등급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니까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미국의 회사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거 다 매입해 주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완화 정책이 이렇게 더 주력한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2차 팬데믹이 더 장기화돼? 그러면 투자 적격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기업 수가 더 많아? 안 하죠. 더 많이 풀어? 달러 가치 떨어져. 금값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오늘 회의 결과는 한미 간 통화 수협, 초저금리 유지, 달러 약세에서 한국의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온다. 이걸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감지해서 이번 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한국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닌가. 거의 80% 90%를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각도가 맥을 같이 하는 시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돈을 왕창 푼다는 기조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인플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통화. 그래.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페드 입장에서 중심통화,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해? 그러면 다른 국가 다 버려. 달러 버려. 달러 가치 떨어져. 그리고 인플레 하니까 해증기로서 금을 비롯한 기금속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게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요게 회의 결과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 네. 회의가 된다. 회의 전후에서 어떻게 포지션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은 회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향후 투자 관련해서 판단하실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7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주목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